정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걸까요? 시장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앞으로 2년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현재 XRP가 일부 조정을 맞고 있어요. 이번 달 약 7일부터 꾸준한 하락을 이어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많은 염려들이 있으실 거고, 이번 연도 나아가 앞으로의 XRP 가격에 대해 어떻게 될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챗 GPT가 XRP의 향후 추세를 예측해서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시세 분석 전에 챗 GPT한테 리플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더니, 리플은 기존 금융세계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규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리플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법원의 판결과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들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약 $2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이 정말 근거 있는 분석인가를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근거는 XRP RSI와 MFI가 모두 중립 50을 훨씬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열어두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최근 XRP의 미결제 약정도 증가했거든요. XRP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결제 약정 OI가 급등하게 되었는데 약 5억 1,800만 달러에서 5억 4,600만 달러로 4시간도 안 되어서 약 2,800만 달러가 급등한 겁니다. 여기서 이 미결제 약정이란 말은 미결제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의 총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증가한다는 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걸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XRP는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으로 항상 순위권 안에 꼽히는 굉장한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들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재 XRP가 일부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재미가 없겠지만 일전 다양한 기대감으로 약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도 리플 스웰에서 나올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핵심이었던 IPO나 소송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는 않으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하락 조정이 많이 세게 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현재 XRP를 지지해주는 매물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현물 ETF에 관해서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게 아니라 리플 XRP의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최근에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데드라인인 1월 10일 안에 ETF가 승인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호재 같은 건 이더리움 현물 ETF거든요. 최근에 블랙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했었죠.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재미없었던 이더리움의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일부 상승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법적 명확성을 가진 리플 XRP 역시도 현물 ETF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고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역시도 IPO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리플이 일전 약식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 구제책을 포함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와야 XRP가 얻은 법적인 명확성이 더 확신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은 돼야, 2024년은 돼야 XRP ETF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리플 XRP의 ETF가 더욱 난이도 있는 이유는 어쨌든 SEC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리플 XRP ETF에 손을 벌리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현재 시장에서 코인 시장의 뿌리가 되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모든 연결점이 되는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으로 ETF 가능성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살펴봤을 때는 역시 리플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도 ETF를 출시하려면 시장에 관심이 많은 암호화폐를 골라야 할 것이고, 그건 당연히 리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의 ETF에 대한 가능성도 확연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핵심이 되는 리플 소송에 관해서 현재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라는 벌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리플 측이 이에 응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굉장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간 SEC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던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오스의 2,400만 달러 사건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당시 2019년 9월 SEC는 블록원이 투자자들에게 이오스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미등록 증권인 이오스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SEC가 제시한 합의 조건은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내세웠어요. 블록원은 당시 전체 투자금 40억 달러의 6천분의 1에 불과한 벌금 2,400만 달러에 기꺼이 합의를 했었죠. 이오스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투자금을 조달했고 SEC와의 합의 결과는 이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40억 달러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이면 이건 벌금이 아니라 격려라는 농담도 퍼졌었는데 실제로 SEC와의 합의 발표 후 이오스는 10% 급등했었죠. 그리고 다음으론 크라켄 거래소를 뽑을 수 있는데 SEC는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받고 지난 2월 10일 크라켄 거래소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SEC의 합의금 3천만 달러를 납부키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SEC에게 벌금을 내고 합의한 전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플 소송도 이처럼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현재 이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어쨌든 SEC로서도 사실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벌금의 액수, 즉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리플이 벌금을 냈다, 리플이 일부 위법하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이런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리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즉 이런 식으로 누가 승소했다, 누가 패소했다 이러한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인 SEC가 리플의 벌금을 명분으로 이때다 싶어 합의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리플도 벌금은 냈지만 XRP의 법적 명확성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소송으로 끝나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소송이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론 리플의 비트코인과 시장에 관련해서 미국 기관들이 점점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하나 체크드릴게요. 지금 선물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수치를 보면 CME가 바이낸스를 넘어섰거든요. 원래 여기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게 바이낸스인데 2조차 제치고 CME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서 이 CME라는 건 시카고 상업거래소로 범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대형 전통 금융기관들과 고래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선물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E의 미결제 약정이 바이낸스를 넘어섰다는 건 본격적으로 미국이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건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이기 때문에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잠시 쉬어가는 단계로 보여서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부의 거물들 현재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100만 장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수가 연초보다 237% 이상 증가하면서 그들은 시장을 미리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저는 코인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역대급 투자 기회가 2년 안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